네, 이제 국내 증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이 또 있었죠. 삼성의 지분 상속,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삼성그룹주들의 얘기와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또 급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지분의 향방 등 이 삼성그룹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2016년도에도 한번 그 사망설 퍼졌을 때 삼성그룹주들 주가가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이 한 10% 가까이 급등한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아마 주가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큰 틀에서 이미 지배구조 개편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일단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삼성물산을 일단 최우선으로 좀 해가지고 그 밑에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좀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상태고 이제 핵심은 상속세를 어떻게 낼 거냐 이 자금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아마 이제 한 번에 낼 수는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이제 연납을 해서 한 1년에 한 1.8조 원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계열사라든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좀 갖고 있는 그 이제 계열사들 지분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배당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배당을 통해서 아마 재원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좀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생명이 일단 이제 보험업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 3% 이상의 그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분을 좀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 부담이 있더라도 이 삼성물산이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에 두는 건데 그러려면 한 22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팔아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은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유력한 좀 시나리오로 좀 그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삼성물산이 어쨌든 이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지배구조 재편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주가도 좀 가장 강하게 저는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재용 부회장이 좀 많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그 삼성 SDS거든요. 네. 그 기업도 아마 이제 배당 확대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두 기업이 주가 좀 상당한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배당 확대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종목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룹주 내에서는. 네, 네. 그룹 주가 관련된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삼각 고인의 명목을 빌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큰 주춧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어떤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좀 마음이 아팠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이제 주가와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앞서 차장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 전에 혹시나 시장의 반응은 좀 더 금융 쪽과 그리고 또 제조업 쪽과 관련된 쪽의 지배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왔었으면 어떨까라는 쪽도 좀 아쉬움은 있는데 아마 혹시나 이번에 유언장 관련돼서 공개가 돼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어떤 교통 정리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쪽의 삼성생명 그리고 또 제조업 쪽의 삼성물산 관련된 쪽의 변화를 그대로 가다 보면은 혹시나 어떤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 쪽으로 넘기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가 얘기한다고 삼성그룹들이 더 준비를 잘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슈는 오늘 만약에 앞서 얘기하셨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또 삼성생명, 삼성화재까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파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번 주부터도 이어지는 또 재판들, 공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바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지금 흐름 때문에 개연성 때문에
주가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팔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삼성을 키워낸 고 이건희 회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뭐 1면부터 8면까지 삼성그룹의 기사로 모두 다 실려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간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입니다. 매출액이 2조 2,20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6%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2,56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기대 이상의 또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LCC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성장 여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적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이미 그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워낙 네. 좋았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기의 매출의 70% 이상이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MLCC도 워낙 지금 업황이 좀 좋은 상태고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 특히 5G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이 아무래도 MLCC 사용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카메라 모델도 지금 최근에 갤럭시 노트라든가 이런 프리미엄 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폰에 대한 이제 카메라 스펙 향상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삼성전기가 중저가 폰에도 카메라 모델 납품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개수가 좀 상당히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좀 매출 성장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데 앞으로의 또 자동차 전장화 이런 것들까지 좀 겹치면서 네. 뭐 부품주 내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뭐 어느 시점에서 꺾인다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내년까지 큰 그림을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성장을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14만 원에서 한 몇 달간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아마 15만 원이 좀 고비 같아요. 15만 원만 넘어서면 네. 17만 원, 18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좀 흔들릴 때마다 비중 늘리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가격대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네.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또 무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뭐 실적 성장에 있어서 큰 변함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적 예상치 체크를 해볼게요. 네, 매출액은 26조 7,53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0.80% 감소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 품질 비용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또 이 실적 추정치에 수정이 생기게 됐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표님. 네, 뭐 목표가는 하향 조정할 수도 있죠. 네, 그래도 가면 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쯤에서 갑자기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전쯤에 나왔던 정의선 회장의 취임과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취임 후에 먼저 어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또 우려되는 여러 가지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품질 경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까지 모두 다 크게 빅베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쪽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맞지 않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어떤 크게 어떤 현대차가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훼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관점 쪽에서 오늘 3분기 어떤 실적 발표 쪽에 적자폭을 뭐 다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폭이 얼만큼 줄었느냐?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이 관련된 이 대소충당금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어떤 SUV를 통해서 이제 두 자릿수 대, 한 10%대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이 연말이나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내년은 EGMP를 통해서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성장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시각은 똑같습니다. 이상무.
네, 이상 없습니다. 예, 조정 씨 지난번에도 16만 원대 밑에서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네. 거와 똑같이 흔들리게 되면 계속 비중 늘려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1차 목표가 22만 원대 계속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함없는 또 김민수 대표님의 부였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적자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조정 시 매수 기회에 변함이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2만 원 또 한 번 짚어주셨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 예상치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15조 1,364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품질 비용 추가 반영으로 적자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을 해야 될까요, 차장님? 저는 뭐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낫다고 좀 봅니다. 두 분이 왜냐하면 확실히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네. 결국에 이제 정의선 회장 그 입장에서는 이제 네.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직접적인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아차가 좀 더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회사는 똑같죠. 뭐 가면 큰 그림은 같은 방향인데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기아차가 그런 면에서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저도 뭐 현대 기아차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하면 오히려 좀 내년 보고 비중 확대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만 저번에 LG화학의 그 물적 분할 뭐 충격에서처럼 한번 이제 어쨌든 이제 주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주가가 이제 어떤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보통 2,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바로 전고점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한 43,000원대 정도 보이는데 이 레벨에서는 좀 비중을 좀 모아가시고 오히려 한 5만 원 넘어갈 때는 오히려 한번 또 비중을 줄이면서 당분간 2, 3개월 정도 좀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네. 물론 이제 길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내려오면 사가지고 뭐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2, 3개월 정도의 좀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그 정도 흐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단기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투자 시기를 이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또 차장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예전부터 언급드렸지만 저는 글로벌 SOC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특히 그냥 미국 대선만 보지 말고 대선 이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드디어 쉽게 말씀드리면 삽을 들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SOC는 진행이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생각보다 크게 진행되겠죠. 네. 지금 어떤 떨어진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흥국 쪽에서도 대표적으로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내년엔 크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중에 한 종목 흥국이라는 종목을 눈에 띄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굴삭기 하부주행체 쪽에서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따른 교체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내수나 중국, 신흥국 쪽에서 뭐 어떤 변화가 계속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89억 나왔는데 상반기에 78억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가 89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되면서 특히 지금 중기 저항권인 한 7,000원대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900원으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흥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손절 가격 4,900원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제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펠리졸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